야단유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한양에서 한참을 내려간 산골 마을에 김유신이라는 머슴이 살고 있었습니다. 유신은 날마다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을 쓸고 나무를 패고 밭을 일구며 묵묵히 하루를 시작했지요. 그는 말수가 적고 성실하여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유신이 섬기는 집에는 선아라는 마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선아 마님은 병약한 몸으로 방 안에서 지내는 날이 많았고 마을 사람들과도 좀처럼 어울리지 않았지요. 유신은 늘 조심스럽게 마님의 방문 앞에 약재와 죽을 놓아두곤 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하루는 고요히 흘러갔습니다. 선아 마님은 깊은 고독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벌써 몇 해째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떠나 소식이 끊긴 지 오래였지요. 그가 떠난 뒤 집안의 친척들은 선아를 점점 소홀히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마님은 자식도 없으니 쓸모가 없어. 병약하기만 하고 집안에 보탬이 되는 게 하나도 없지 않나. 선아는 그런 수군거림을 들으며 점점 마음의 문을 닫아갔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지요. 그녀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매일 아침 조용히 방문 앞에 약재를 놓아두는 유신의 성실함 뿐이었습니다. 그것만이 그녀에게 이 세상이 완전히 차갑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려주는 유일한 온기였습니다. 어느 가을날, 선아의 몸은 더욱 쇠약해졌습니다. 밤새 기침을 하던 그녀는 새벽녘에 정신을 가다듬고 일어났습니다. 방 안의 답답한 공기가 숨을 막히게 했지요. 이러다 이 방 안에서 죽는 것은 아닐까? 선아는 문득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마을 뒤편 약초가 자라는 곳으로 가면 자신의 병에 좋다는 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지요. 선아는 비틀거리며 그곳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 그녀의 몸은 한계에 다다라 숲속 길 한가운데서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유신은 평소보다 일찍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지게를 지고 숲길을 걷던 유신은 멀리서 무언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님, 마님. 유신은 황급히 달려가 선아의 몸을 흔들었습니다. 유신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선아를 등에 업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놀랄 만큼 가벼웠지요. 유신의 가슴 속에서는 묘한 감정이 일렁였습니다. 이분을 내가 반드시 살려야 한다. 유신은 자신의 오두막으로 선아를 옮겼습니다. 비록 초라한 곳이었지만 그곳에서 그는 정성껏 선아를 간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물수건으로 그녀의 이마를 닦아주고 약초를 다려 조금씩 입에 넣어주었죠. 여기가 어디입니까? 유신의 목소리를 듣고 선아는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제가 폐를 끼쳤습니다. 선아는 일어나려 했지만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마님,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으셨으니 천천히 쉬셔야 합니다. 선아는 유신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지요. 그녀는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 준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선아의 마음속에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유신의 오두막에서 머문 며칠은 선아에게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유신은 매일 산에서 약초를 캐와 정성껏 다려주었고 산나물로 죽을 쏘어 먹였습니다. 비록 변변찮은 음식이었지만 선아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끼니를 맛보았지요. 마님, 이 죽이 입에 맞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제가 먹어본 죽 중에 가장 따뜻합니다. 선아의 말에 유신은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본 선아도 덩달아 미소를 지었지요. 밤이 되면 유신은 방 밖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선아는 그런 유신의 배려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선아는 유신에게 물었습니다. 왜 저를 이토록 정성껏 돌봐주십니까? 유신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마님께서 늘 외로워 보이셨습니다. 소인은 그저 마님께서 조금이라도 덜 외로우셨으면 하는 마음뿐이옵니다.
그 말에 선아의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졌습니다. 날이 갈수록 선아의 몸은 건강을 되찾아갔습니다. 얼굴에는 혈색이 돌았고 걸음걸이도 한결 가벼워졌지요. 그녀는 유신과 함께 오두막 근처를 거닐며 가을 산의 아름다움을 느꼈습니다. 저 단풍을 보십시오, 마님. 올해는 유난히 붉습니다. 정말 아름답군요. 저는 이런 풍경을 본 지가 참 오래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온통 붉게 물들어 있었고 바람은 부드럽게 그들의 옷자락을 스쳤습니다. 선아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 이렇게 평온한 시간을 보낸 것이 언제였던가 하고 말이지요. 처음으로 선아는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존댓말도 아닌 그저 이름만을 부른 것이지요. 예, 마님. 당신 덕분에 저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말입니다. 유신은 선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석양빛에 물든 그녀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무언가였지요. 그날 밤 유신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평온한 날들이 계속되던 어느 날, 마을 사람 하나가 유신의 오두막을 찾아왔습니다. 유신, 자네가 마님을 여기 숨겨두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네. 이게 무슨 짓인가? 마을의 최영감이었습니다. 그는 선아가 사라진 것을 알고 유신을 의심하고 있었지요. 영감님, 마님께서 숲에서 쓰러지신 것을 제가 구했을 뿐입니다. 구했다고 머슴 주제의 마님을 내 오두막에 두다니 이것이 도리에 맞는 일인가? 최영감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선아는 방 안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지요. 마님을 당장 본가로 모셔가거라. 그렇지 않으면 자네에게 좋지 않은 소문이 퍼질 것이네. 최영감이 돌아간 뒤 선아는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유신, 제가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유신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과 선아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신분의 벽이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마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옵소서. 유신의 목소리는 쓸쓸했습니다. 선아는 본가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늘 유신의 오두막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창가에 앉아 달을 바라보며 유신을 떠올렸지요. 그의 따뜻한 눈빛, 조심스러운 손길, 그리고 진심 어린 걱정이 그리웠습니다. 어느 날 밤, 선아는 오래된 괴짝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남긴 문서들이 담겨 있었지요. 문서를 펼쳐 보던 선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이 전혀 알지 못했던 재산 목록이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 우리 집안의 것이란 말인가? 한양의 큰 저택 셋, 경기도의 넓은 논밭, 그리고 상당한 금은보화까지. 선아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재산을 물려받을 처지였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녀는 곧 깨달았습니다. 이 재산이 바로 친척들이 자신을 소홀히 대하면서도 완전히 내치지 못하는 이유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만약 내가 죽거나 사라진다면 이 모든 것이 친척들의 손에 들어갈 것이다. 선아는 서늘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문득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처지에 있는지 깨달았지요. 그리고 유신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전혀 모른 채 순수하게 자신을 대해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선아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유신의 오두막을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이것이 옳은 일인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두막 앞에 다다랐을 때 유신은 마당에서 나무를 패고 있었습니다. 그는 선아를 보자 도끼를 내려놓고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마님, 어인일로 이 이른 시각에 유신,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선아는 유신 앞에 앉아 조용히 말을 꺼냈지요.
저는 당신이 저를 구해준 뒤로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를 진심으로 대해준다는 것을 알았지요. 만일 제 신분이 어떻든 제게 무엇이 있든 당신은 그저 한 사람으로서 저를 대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유씨는 선아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지요. 마님, 소인도 고백하겠습니다. 소인은 마님을 한 사람으로서, 아니 한 사람 이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조심스럽게 맞닿았습니다. 그 순간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이 멈춘 듯 했지요. 밖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이 나무짚을 흔들었습니다. 오두막 안의 공기는 따뜻했고 두 사람의 마음은 하나가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두 사람에게 가장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선화는 자주 유신의 오두막을 찾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 새벽이나 해질녘에 몰래 찾아가곤 했지요. 두 사람은 함께 산책을 하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알아갔습니다. 어느 날 밤, 선화는 용기를 내어 유신에게 자신이 발견한 재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유신, 저는 사실 큰 재산을 물려받을 처지입니다. 한양의 저택과 논밭, 그리고 많은 금은보화가 있지요. 유신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마님께서는 왜 이 누추한 곳을 찾아오시는 것입니까? 재산이 무슨 소용입니까? 그것들은 저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저를 위험에 빠뜨렸지요. 선화는 친척들이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유신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유신은 선화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마님, 아니 선화, 제가 마님을 지키겠습니다. 비록 저는 보잘것없는 머슴이지만 제 목숨을 걸고 마님을 보호하겠습니다. 선화는 유신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지요. 유신, 저도 당신을 믿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모든 것을 이겨냅시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오두막 안에 촛불이 흔들렸고 밖에서는 바람이 불어왔지요. 두 사람은 세상의 모든 금기를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신분의 차이, 세상의 시선,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오직 서로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선아의 집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편지는 한양에서 온 것으로 선아의 남편이 보낸 것이었지요. 하지만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편지에는 남편이 이미 3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과거 시험을 보러 간다던 그는 사실 한양에서 병을 얻어 죽었고 친척들이 그 사실을 숨겨왔던 것이지요. 이럴 수가. 선아는 편지를 읽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3년 동안 속아왔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지요. 하지만 곧 또 다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편지를 보낸 사람은 한양의 관아에서 일하는 관리였는데 그는 선아의 친척들이 남편의 사망 신고를 하지 않고 재산을 가로채려 했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입니다. 친척들이 대감마님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마님의 이름으로 된 재산을 몰래 처분하려 한다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마님께서는 속히 한양으로 오셔서 이 일을 바로잡으셔야 합니다. 선아는 즉시 유신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설명했지요. 유신, 저는 이미 과부였습니다. 3년 동안 남편이 살아있다고 믿었지만 그것은 친척들의 거짓이었어요. 유신은 선아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선아, 이제 마님께서는 자유로우십니다. 더 이상 남편이라는 이름에 묶여있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이지요. 다음 날, 선아의 집에 친척들이 몰려왔습니다. 편지의 내용이 어떻게든 새어나간 것이지요. 선아의 큰아버지 뻘 되는 김 대감과 그의 아들들이 선아를 마주 대하고 앉았습니다. 선아, 내가 한양으로 가겠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것은 좋지 않은 생각이다. 김 대감의 목소리는 위압적이었습니다. 큰아버님, 저는 제 재산을 지켜야 합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것을 숨기신 것도 모자라 제 재산까지 가로채려 하셨다는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버릇없는 것이 내가 무엇을 안다고 함부로 말하느냐? 김 대감의 아들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너를 먹여 살려왔다. 그 은혜도 모르고 배은망덕하게 구는구나. 천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은혜여, 저를 병든 사람 취급하며 방에 가두고 남편의 죽음조차 알리지 않으신 것이 은혜입니까? 방 안의 분위기는 험악해졌습니다. 김 대감은 냉소를 지으며 말했지요. 선아, 내가 만약 한양으로 간다면 너는 이 집안에서 영영 쫓겨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요즘 어떤 머슴과 어울린다는 소문도 들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내 명예는 땅에 떨어질 것이야. 선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날 밤 선아는 유신에게 달려갔습니다. 유신, 큰일 났어요. 친척들이 우리 일을 알고 있어요. 유신은 침착하게 선아를 진정시켰습니다. 선아,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소. 당신은 이미 과부이고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오. 하지만 그때 오두막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김 대감의 아들들이 들이닥쳤지요. 이 천한 놈이 감히 우리 집안의 마님을 꿰어내다니. 그들은 유신을 붙잡아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선아가 소리쳤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지요. 유신을 놓으세요. 그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닥쳐라. 내가 이 머슴과 정을 통했다는 소문이 사실이었구나. 우리 집안의 수치로다. 그들은 유신을 마을 어귀로 끌고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김대감이 나타났지요. 이 자는 주인 마님을 유혹한 죄로 곤장을 맞을 것이다. 선아는 김대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큰아버님, 제발 유신을 용서해 주십시오. 모든 것은 제 잘못입니다. 하지만 김대감은 냉정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아, 내가 이 자를 살리고 싶다면 내 재산을 모두 우리에게 넘기고 이 마을을 떠나거라. 선아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유신은 마을 사람들 앞에서 곤장을 맞았고 그녀는 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지요. 매질이 끝난 뒤 유신은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유신. 선아는 유신에게 달려가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등은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요. 선아, 괜찮소. 나는 괜찮소. 유신은 가까스로 말했습니다. 선아는 눈물을 흘리며 그를 다시 오두막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김대감은 관아에 고소장을 제출했지요. 선아가 정신이 온전치 못하여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다. 그러므로 친족인 우리가 그 재산을 대신 관리해야 한다. 선아는 관아로 불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수많은 질문을 받았지요. 당신은 남편이 죽은 지 3년이나 되도록 몰랐다고 하는데 그것이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할 일이오? 당신은 머슴과 사통했다는 소문이 있소. 그것이 사실이오? 선아는 억울함에 목이 메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죽음을 친척들이 숨겼기에 몰랐습니다. 그리고 유신과 저는 정당한 감정을 나누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관아의 관리들은 김 대감의 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뇌물을 받았던 것이지요. 재판은 보름 뒤에 열릴 것이오. 그때까지 당신은 집에서 대기하시오. 선아는 절망적인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지요. 그날 밤, 선아의 방에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김 대감의 막내 아들인 김철수였지요. 그는 선아에게 은밀히 말했습니다. 선아마님, 제게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방법입니까? 제가 마님을 도와 한양으로 가는 것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곳에서 마님께서 직접 재산을 찾으시면 됩니다. 선아는 의심스러웠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마님께서 재산을 찾으신 뒤 그 중 절반을 저에게 주셔야 합니다. 절반이라니요? 제 형님들과 아버님은 마님의 재산을 모두 가져가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절반만 있으면 됩니다. 그것이 마님께도 더 나은 선택 아니겠습니까? 선아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지요. 좋습니다. 하지만 유신도 함께 가야 합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그 머슴은 지금 마을에서 감시받고 있습니다. 마님 혼자 가셔야 합니다. 선아는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틀 뒤 김철수는 선아를 데리고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한양에 도착한 뒤 선아는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되었지요. 김철수는 처음부터 그녀를 속였던 것입니다. 마님, 이제 이곳에서 편지 한 장을 쓰십시오. 당신의 모든 재산을 우리 집안에 넘긴다는 내용으로 말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당신이 저를 도와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김철수는 비웃었습니다. 도와준다고요? 저는 처음부터 아버님과 형님들의 계획에 따라 움직인 것뿐입니다. 마님을 한양으로 데려와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두고 협박해서 재산 문서에 도장을 찍게 하는 것이 우리의 계획이었습니다. 선아는 경악했습니다. 그녀는 한양의 어느 낡은 객사에 갇혀 있었고 주변에는 김철수가 고용한 악당들이 지키고 있었지요. 만약 도장을 찍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마님께서는 이곳에서 평생 갇혀 지내셔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실 수도 있겠지요. 선아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지요. 그날 밤 선아는 작은 창문으로 달을 바라보며 유신을 떠올렸습니다. 유신, 당신은 지금 어디에 계시나요? 제가 당신을 두고 떠난 것을 용서해 주실까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선아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했지요. 한편 마을에서는 유신이 선아가 사라진 것을 알고 미친 듯이 그녀를 찾고 있었습니다. 상처투성이 몸을 이끌고 마을 곳곳을 뒤졌지만 선아의 행방은 알 수 없었지요. 유신은 김 대감의 집으로 찾아가 따졌습니다. 선아 마님이 어디 계십니까? 대감께서 마님을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하지만 김 대감은 시치미를 뗐습니다. 그 여자가 어디로 갔는지 내가 어찌 아느냐? 제 발로 떠난 것이니 내가 알 바 아니다. 유신은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지요. 그는 마을의 최 영감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영감님,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선아마님의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최 영감은 처음에는 머뭇거렸지만 유신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마음을 바꾸었지요. 알겠네. 내가 한양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그에게 부탁해 보겠네. 유신은 최 영감과 함께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시간과의 싸움이었지요. 한양에 도착한 유신은 최 영감의 친구인 박서방의 도움을 받아 선아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철수라는 자가 며칠 전 어느 여인을 데리고 성 밖의 객사로 갔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유신은 즉시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의 가슴은 터질 듯 뛰고 있었지요. 유신은 객사 주변을 살폈습니다. 과연 김철수가 고용한 악당들이 입구를 지키고 있었지요. 유신은 박서방과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밤이 되면 경비가 약해질 것입니다. 그때 들어가십시오. 그날 밤 유신은 담을 넘어 객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방마다 확인했지요. 마침내 한 방에서 선아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초라한 모습으로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선아, 유신의 목소리를 듣고 선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지요. 유신, 당신이 어떻게? 설명은 나중에 하고 지금 여기서 나가야 하오. 하지만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김철수와 악당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놈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유신은 선아를 뒤로 숨기고 악당들과 맞섰습니다. 비록 상처투성이 몸이었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지요.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유신은 필사적으로 싸웠고 박서방도 관아의 포졸들을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관아의 명이다. 모두 움직이지 마라. 알고 보니 박서방은 한양관아에서 일하는 관리의 오른팔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김 대감 일가의 비리를 이미 조사하고 있었지요. 김철수, 너는 귀족 여인을 감금하고 협박한 죄로 체포한다. 김철수와 악당들은 결국 체포되었습니다. 선아는 유신의 품에 안겨 흐느꼈지요.
유신, 미안해요. 제가 어리석었어요. 아니오, 선아. 당신은 살아남았소. 그것으로 충분하오. 다음 날 선아는 관하로 가서 모든 진실을 밝혔습니다. 김대감 일가의 음모, 남편의 죽음을 숨긴 일, 재산을 가로채려 한 시도까지 모두 폭로되었지요. 관아는 김대감 일가를 모두 체포했고 선아의 재산은 온전히 그녀에게 돌아왔습니다. 김대감과 그의 아들들은 재판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증인이 나와 그들의 악행을 증언했지요. 선아의 남편 사망을 숨긴 것, 재산을 가로채려 한 것, 선아를 감금하고 협박한 것까지 모든 죄가 드러났습니다. 피고인들은 유족을 속이고 재산을 가로채려 한 죄, 귀족 여인을 감금하고 협박한 죄로 유배형에 처한다. 판결이 내려지자 방청석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선아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지요. 마님,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유신이 선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유신. 이제 시작입니다. 재판이 끝난 뒤 선아는 자신의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한양의 저택들과 논밭, 그리고 금은보화까지 모두 확인했지요. 그녀는 그중 일부를 자신을 도와준 박서방과 마을의 최영감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당신들이 저를 구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입니다. 또한 선아는 자신이 살던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곡식과 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제가 어려울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지만 이제 저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선아의 선행에 감동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병약하고 외로운 마님이 아니었지요. 하지만 선아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한 가지 고민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유신과의 관계였습니다. 선아는 유신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유신, 이제 저에게는 큰 재산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재산이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까 두렵습니다. 유신은 선아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선아,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재산이 있든 없든, 신분이 높든 낮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를 진심으로 아낀다는 것입니다. 선아는 유신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유신,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재산을 제대로 쓰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을 돕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비록 저는 배운 것이 없지만 성실하게 일할 수는 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양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진료소를 열고 마을에는 학당을 세우기로 했지요. 선아는 유신과 정식으로 혼례를 올렸습니다. 비록 신분의 차이가 있었지만 그녀는 당당하게 유신을 남편으로 맞이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저는 제 마음에 따라 살겠습니다. 혼례를 마친 뒤 두 사람은 한양과 마을을 오가며 선한 일을 했습니다. 진료소에서는 가난한 이들이 무료로 치료를 받았고 땅에서는 아이들이 글을 배웠지요.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선아와 유신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신분의 차이를 넘어선 진정한 사랑과 헌신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선아는 유신과 함께 그들이 처음 만났던 숲길을 걸었습니다. 유신, 당신이 저를 구해준 그날을 기억하시나요? 물론입니다, 선아.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날 저는 새로운 삶을 얻었어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온통 붉게 물들어 있었고 바람은 부드럽게 그들의 옷자락을 스쳤습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진정한 사랑은 신분을 가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선아와 유신은 그 말을 몸소 증명해 보인 것이지요. 두 사람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 사이에 전해졌고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